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강사 김명희입니다. 자, 우리가 2025년부터 유기농업 기능사 실기 필답이 내용이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OT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자격증 강의를 해요. 문제풀이닷컴에서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그 다음에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그 다음에 종자기능사, 유기농업 기능사 거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평일에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그리고 안성교육원에 지금 4년차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뭐 연암대학교 같은 데도 지금 3년 이상 강의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평일 때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문제풀이닷컴에 들어가시면 대부분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쓴 책, 심는 대로 잘 자란 텃밭. 요거는 아주 그냥 도시농부들이 보기 좋은 그 작물을 잘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 알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에도 제법 나갔어요. 방송에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시농부 활동을 할 때 많이 나갔는데, 우리 농업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누구든지 이 농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농부로 활동할 때는 굉장히 이런 도시농업에 대한 먹거리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강의 경력은 대부분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봄학기, 가을학기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봄학기, 가을학기. 그런 데서는 모든 강의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텃밭 병충해, 친환경 방제 이런 거는 3시간짜리, 4시간짜리로 농업기술센터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자유시민대학, 여기서는 2년 동안 우리가 봄학기, 가을학기 들어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수업을 다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은 저는 이제 자격증 강의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세요. 선생님이 그 주소지로 돼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내가 가장 쉬운 거는 그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내가 이런 자격증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강사를 김명희 강사로 해주세요. 이러면 거기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선생님은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자, 원예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인강에 올려져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기농업 기능사 필답 2025년 필기는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필기는 모든 환경이 나오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이 없는데 필답이 추가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유기농업 기능사는 기본적으로 토양을 다룹니다. 퇴비를 다룹니다. 유기적 재배 환경을 다뤄요. 그리고 유기작물 재배, 그 다음에 유기농업 생산,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요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보시면, 자,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필답 50, 작업형 50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저한테 특강 하루만 들어도 다 대부분 합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1년 1회차부터 필답 100%로 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기에 알았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필답으로 시험 보는 거는 작업형보다 공부량이 훨씬 늘어나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지금처럼 지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2025년부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내용만 가져가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그 세세 규정까지 보시면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던 내용만 보면 떨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답을 공부할 때는요, 점수부터 잡아야 돼요. 자,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럼 60점만 목표 점수로 잡으면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70점이나 80점대로 높게 잡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부량이 조금 더 늘어나요. 자, 목표 점수가 설정되었으면 목차 부분이 중요해요. 제 교재에 목차의 중요 부분을 보시면서 목차 페이지를 갖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으세요. 포스트잇으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이론을 먼저 한두 번 이론 인강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를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론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곳곳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요 이론에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이론을 인강을 한두 번 듣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주변 내용까지 보시는데,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제가 기출문제의 답만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까지 파악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인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러면 전체 중요 문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이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업 기사나 산업기사에 해당되는 기능사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발췌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21년부터 최근 24년 4회차까지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 기출문제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우후죽순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모의고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그러면 딱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러면 우리가 퇴비에 관련된 문제는 퇴비에 관련된 문제를 묶어놓고 탄질비에 관련되면 탄질비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놨다고요. 그리고 토양에 관련된 문제는 토양에 관련되게 묶어놓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기출문제 들어가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한두 번 정도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점수를 고득점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유기농업 기사, 산업기사에 나온 문제를 보시고, 그게 아니면 바로 21년 1회차 기출문제를 바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반드시 모의고사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자료. 그러면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와요. 높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들어갈 때는 수패 내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수패 내용은 큰 덩어리 내용이죠. 그리고 가지치기, 카테고리 정리, 그 다음에 잎을 보는 공부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잎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만 보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변형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패 내용, 토양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 퇴비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 유기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냐? 이런 기본적인 수패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유기농업 기능사에 나오는 범위로 두루두루 보고 필답에서는 장황하게 서술된 문제는 요즘엔 나오지 않아요. 주로 단답을 요구하고 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윤작의 정의, 답전윤안의 정의, 이런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놓고 써보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아무래도 암기가 안 되는 거는 녹음을 하세요.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기 한 3, 4일 전이 되면 공부가 한 7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암기가 안 되는 3, 40% 여기 있죠. 30% 정도 되는. 이때부터는 본인 목소리로 녹음을 하시는데 여기 1시간 분량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70% 이상으로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1시간 이하로 한 30분 정도로 나오면 이걸 한 2, 30분 들으면 마지막에 암기가 안 되는 부분까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녹음을 하시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한두 번 암기한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2, 30분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만이 살 길이다. 요걸로 가면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책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유기농업 기능사 실제 출제 기준 24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지금 올해부터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말은 24년 1월 1일부터라고 하지만 지금부터가 많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유기농축 산업 분야의 윤작 체계. 자, 윤작 체계. 그럼 윤작은 기본적으로 돌려짓기, 지력 정강 유지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작부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부 체계는 윤작도 있고 답전 윤안도 있고 간작, 혼작, 교작, 주의작 이런 것도 있다. 삼포식, 계량 삼포식, 노포커식 여기에 관련된 내용. 그러면 자재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유기농업이에요. 유기농업은 농약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비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유기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기자재가 뭐가 있냐? 비료. 이거는 유기자재가 아니에요. 그냥 비료법에 들어간
비료는 어떤 게 있죠? 그러면 비료는 요소 비료, 복합 비료. 이거는 유기자재가 아니라고요. 이걸 쓰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토양 특성. 단립하냐, 입단하냐, 습해를 유발하냐, 건조해를 유발하냐, 수해를 유발하냐. 이런 토양 특성에 따라서 또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습해를 유발하면 빨리 물을 빼주거나 혹은 휴립 재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병충해 관리 중요하죠. 그러면 병충해 관리는 물리적, 기계적, 경종적, 생물학적 이걸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돼요. 자, 그러면 물리적, 기계적이다. 물리적은 기본적으로 잡아 죽인다. 혹은 유사를 한다. 포살, 유살. 요런 게 기계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리적은 뭐냐? 냉수온탕 침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습도를 높여준다. 온도를 처리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계적, 물리적을 묶어줘요. 그럼 경종적은 뭐냐? 심는 시기를 조절한다. 병충해 저항성을 종자를 이용한다. 혹은 윤작, 답전윤을 한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돌려짓기, 저항성 품종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경종적이에요. 그러면 도구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물리적, 기계적은 도구가 들어가요. 내 손으로 잡았다. 내 손이 된 거죠. 화염제초, 불을 놨어요. 흙을 태웠어. 그러면 도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종적은 심는 시기 조절한다. 이거는 뭔가 도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피복 작물을 이용한다. 이거는 경종적이에요. 작물을 피복한다. 이거는 물리적, 기계적이에요. 생물학적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간다. 이게 돼야 돼요. 진균은 진균으로 방지하고 세균은 세균으로 방지하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방지한다. 그죠? 진균, 사상균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 생물학적이 되죠. 혹은 또 어떤 거? 천적을 이용한다. 그리고 잡초 방제법에는 동물을 방사한다. 오리 방사, 그 다음에 노누러기 방사, 이런 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생물학적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간다. 가축 사육 및 질병. 여기가 범위가 OX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할 때 어떤 먹이를 먹고 공간에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인증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자, 수행 증거 유기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재반 환경을 분석하고. 자, 그럼 내가 땅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관행농이야. 농약 비료를 주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기농업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바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년 동안 얘를 전반적으로 농약 비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재반 환경을 분석하고 유기 재배를 위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윤작 체계, 돌려짓기를 한다, 답전윤을 한다 들어가야 되죠. 유기 재배에 적합한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양을 검증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이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토양에 무슨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 토양이 어떤지 토양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비를 제조한다. 그래서 화학적인 비료가 아니라 내가 퇴비를 만들죠. 그러면 퇴비를 만들 때 탄소질과 질소질이 들어가고 탄질비를 맞춰줘야 되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은 60에서 70% 정도 넣어주고 얘를 섞어줘야 되죠. 섞어주고 퇴적해주고 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요. 60에서 80도 이상.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면 얘네들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호기성. 자, 미생물들이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섞어주죠. 이런 퇴비 제조 환경. 그러면 이때는 퇴비가 잘 만들어졌냐, 미숙 퇴비냐, 완숙 퇴비냐 계속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양 관리. 입단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냐. 여기에 관련된 내용. 작물 재배에 맞춰서 밑거름을 주고 생육 단계별로 관리하여 생육 진단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다. 화학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는 화학적인 거죠. 농약. 생태적 원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잡초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잡초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예방적 방제법이 있어요. 그러면 잡초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리기계적 방법, 그 다음에 생태적 방법, 요거는 경종적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법이 있는 거죠. 요런 방법.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을 수확 관리할 수 있다. 자, 유기농산물을 수확 관리가 예전에는 CA 저장, MA 저장만 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건드느냐? 수확 시기. 그래서 수확할 때 조건, 언제 수확하는 게 맞냐? 여기도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유기자재 허용 농자재. 그러면 우리가 유기자재 허용 농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물 생육과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병충해 방제, 유기배합 사료 여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건드려요. 그러면 얘를 섞어 놓아요.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에 해당되는 거, 병충해 방제, 그 다음에 유기배합 사료에 들어가는 걸 섞어주고, 자, 여기서 병충해 방제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혹은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혹은 다른 거, 유기자재에 들어가지 않는 걸 섞어놓고 유기자재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발생 가능한 병충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병충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방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여기도. 유기축산에 적합한 사료. 그러면 우리가 유기축산을 위해서는 유기축산에 해당되는 먹이를 줘야 되죠. 먹이는 유기사료 100%를 공급해야 돼요. 그럼 유기가공식품을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물과 소금을 제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유기사료는 100% 공급한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인정관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목차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암기할 파트. 자, 그리고 어디를 암기를 해야 되냐? 이 부분 나와요. 전체적인. 그 다음에 작부책의 윤작 답준이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약, 화학적인 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부책에 해주는 이유가 땅의 지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작부책에 윤작 답준을 해주면 병충해 경감이 되고 잡초가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도가 넓어지고 기지가 회피되고 그 다음에 수량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부책에 관련된 건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작규법. 우리가 처음에 밭을 만들면 정지, 파종, 이식이 있어요. 정지는 경운을 해주고 세토 작업, 흙을 곱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랑짓기. 이랑짓기가 작효법이에요. 그래서 평유법, 성유법, 휴립, 휴파, 휴립, 구파에 해당되는 휴립법, 이랑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병충해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 유기배합 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요. 그래서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제가 이미 빨간 글씨를 넣어놨죠.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병충해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 유기배합 사료,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100점 만점 중에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문제는 한 문제가 4문제, 5문제도 있어요. OX 문제. 자, 유기농업 기능사 필답은 주로 주관식으로 정의 문제를 쓰는 게 있고요. 보기를 보고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맞다 아니다 동그라미 치는 문제가 있고요. 줄긋기 문제가 있어요. 줄긋기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풀어야 문제는 한 30에서 40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에서 한 40문제 정도 된다. 한 30문제 조금 더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기농업 자재 기출문제 여기 잡아놨죠.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잘 나옵니다.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기출문제 유기축산 유기축산 기출문제. 그래서 여기가 보통 50%를 차지해요. 50%. 50%. 그 다음에 이제는 사육 환경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달달달달달달 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문제를 기출문제만 보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 토양에 관련된 거, 토양 생성과 발달. 여기가 요즘에 계속 조금씩 건드리고 있어요. 옥시솔에 관련된 토양이 이미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상구조, 요런 부분, 구상이 입상입니다. 그 다음에 판상, 괴상, 주상에 관련된 요런 부분을 건드린다고요. 토양 분류, 우리나라 토양 해당되는 거와 해당되지 않는 거, 옥시솔에 관련된 토양이 나왔습니다. 산성한, 염기성한. 우리는 교산의 함량, SiO2로 산성함, 여기는 SiO2가 66% 이상이면 산성암인, 화강암을 얘기하고요. 염기성암, 현무암을 얘기합니다. SiO2가 52% 이하가 되면 염기성암을 얘기하는데 산성암 누구? 화강암. 염기성암 누구? 현무암. 이걸 먼저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거. 토양구조, 구상, 판상, 괴상, 주상. 이번에 건드렸어요. 양이온 치안 용량. 자, 양이온 치안 용량은 대부분 토양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플러스 전하에 있는 양분과 hợp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퇴비를 넣어주면 이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분과 기본적으로 토양에 있는 이 hợp착되어 있는 양분이 자리를 바꾸는 걸 양이온 치안 혹은 양이온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양이온 교환 용량은 토양의 밥그릇이다. 토양의 밥그릇이 크면
얘가 입당 구조, 떼알 구조가 가고 토양의 밥그릇이 크면 아무리 많은 양분을 넣어줘도 어떻게 된다? 양분을 다 가둬요. 그리고 양분이 필요한, 작물이 양분이 필요할 때 서서히 나아집니다. 그래서 양이온 취한 용량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이온 취한 용량이 높아지면 입당 구조로 가고 입당 구조가 되면 양이온 취한 용량이 높아진다. 실과 바늘이다. 자, 토성,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 비죠. 여기에 관련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토양의 입자 분류, 세토 중에 점토 함량. 그래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여기를 건드리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얘가 어떤 데서 작물이 잘 자라는지를 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런 토양에서 작물이 잘 자란다. 같이 된 거 나와요. 단립구조, 입단구조.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단립구조, 입단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입단구조가 되면 양이온 교환 용량이 높아진다. 입단구조가 되면 보수력, 보비력이 정대가 돼서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가두고 양분을 가두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란다.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토양의 삼상, 고상, 액상, 기상에 관련된 거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토양의 삼상, 우리가 모간 공급에 있는 수분, 그래서 식물이 이용하는 수분이 누가 있냐, 모간수냐, 포장 용수량이냐, 그리고 수분의 형태, 나머지도 같이 나옵니다. 토양 공기, 우리가 대기 중에 항상 조심할 건 뭐냐 하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대기가 조성이 되고 여기가 미생물, 식물, 사람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의 질소는 78에서 79%다. 그죠? 그리고 산소가 21%다. 이산화탄소가 0.035%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죠. 식물도 호흡을 하죠. 미생물도 호흡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기가 조성이 된데 여기가 우리가 맞춰졌어요. 우리가 맞춰졌어. 그래서 노지 환경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시설 재배하우스, 영하 5도씨 이상으로 떨어지는 시설 재배하우스는 문을 열어둔다, 못 열어둔다? 못 열어두죠. 그러면 이때는 공기 조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환경이 되니까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토양 검정을 한다. 중요하죠. 그러면 토양 검정 순서 언제 검정을 하냐? 그리고 공무원 입회해야 하냐? 아니면 내가 그냥 알아서 얘를 흙을 시료를 채취해서 갖다 주냐? 요거 환경 이미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깊이를 어느 정도 파줘야 되냐? 과수가 되거나 수도적 벼가 되거나 채소 작물일 때 어느 정도 파주냐?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유기물 수용액의 탄질률 매해차보다 나와요. 왜냐하면 탄질률은 퇴비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탄질률은 반드시 미생물하고 잡아줘야 됩니다. 미생물은 탄질률을 20에서 30으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고 완숙 퇴비가 되면 20% 이하예요. 이때는 오로지 작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20에서 30 이상의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넣어주면 질소기화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면 질소기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는 질소기화 현상의 정의 잡아주시고 기본적으로 탄질률이 높은 걸 넣어주니까 질소기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탄소질이 누가 높고 질소질이 누가 높고 그리고 탄질률이 높다 혹은 질소질이 높다 이거 순서 굉장히 많이 건드립니다. 유기물 함량 측정하게 유기물 분해 순서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 분해 순서 이런 거는 미생물하고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부식성이냐 비부식성 물질이냐 이것도 우리가 기존에 알던 내용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벌써 21년 1회차 때 얘가 내용을 제가 다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2번을 이상 건드렸습니다. 토양 생물의 분류 그러면 대동물이냐 소동물이냐 보통 지렁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농업 미생물 사상균,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거 그러면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얘네들이 진균은 진균으로 잡고 세균은 세균으로 잡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잡는다.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질소 고정균, 질소 고정. 대기 중에 있는 질소로 고정하는데 콩가 작물하고 공생하는 리조비움이나 단독으로 질소로 고정하는 아조토박터나 콜로스트리움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줄에 해당되는 시아노박테리아. 요거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면서 질소로 고정하는데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유기재배지 토양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는 계속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퇴비 관련인자. 자, 퇴비를 만들려면 어떤 게 맞아야 돼요? 탄소질과 질소질이 들어가고 수분 함량이 맞아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때가
산도가 어떻게 된다. 요게 퇴비와 관련인자. 퇴비 부속 검사 방법 별표 몇 개 들어가야 돼요. 관능적, 화학적, 생물학적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계속. 여기는 계속 문제를 건드리고 앞으로도 건드릴 겁니다. 그럼 퇴비 제조. 자, 퇴비 제조 어떤 순서를 건드린다. 그죠? 그러면 퇴비 제조를 하면 처음에는 발열 단계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온도가 떨어지는 감열 단계, 그 다음에 숙성 단계가 들어간다. 여기 문제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자, 잡초 일반.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대부분은 잡초 방제법만 건드렸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잡초의 특성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1년생이다, 다년생이다, 논잡초다, 밭잡초다, 그 다음에 벽가다, 그 다음에 방동산이과다, 광역잡초다 다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표로 하나 딱 만들어 드렸어요. 표로 하나. 자, 그 다음에 논잡초, 밭잡초의 잡초의 특성과 이해 구분. 그러니까 얘가 논잡초냐 밭잡초냐 잡아주시고 이 특성을 구분하는 거 이런 게 나오면 친환경 농업의 잡초 방제법, 그러니까 물리적, 기계적, 경종적 혹은 생물학적 제초 방법 여기에 건들겠죠. 그러면 생물학적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간다. 미생물이나 혹은 오리농법이나 그 다음에 논으르기 농법 이런 거. 타감작용 굉장히 문제를 많이 잘 건드려요. 타감작용은 기본적으로 벽가나 콩가에 해당되는 작물들이 타감작용을 많이 일으켜요. 타감작용은 내가 내뿜는 성분으로 상대방이 못 자라게 해요. 그러면 콩가작물 헤어리 배치 같은 거 심어주면 타감 성분이 많이 나오니까 주변에 잡초가 못 나오잖아요. 그럼 타감작용, 알로로파시라고 상호대립 억제작용이라는데 얘가 굉장히 내용이 어렵게 들어가요. 요즘에.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병충해 방제. 그러면 여기도 물리적, 기계적, 그 다음에 경종적, 생물학적, 화학적은 아니고. 자, 병충해 방제, 생물학적 방제, 천적. 그러면 천적에 해당되는 거 얘가 기생성이냐 혹은 포식성이냐 잡아주셔야 되고요. 각 해충에 대한 천적까지 다 잡아주셔야 돼요. 병충해 방제 기출문제 다 잡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 표기는 기본적으로 조금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면 훨씬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작물 재배. 여기가 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굉장히 중요하죠.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 병충해 방제, 유기배합사료,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가공보조제, 그 다음에 유기 가축 사육 환경.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표의 앞쪽에, 제일 앞쪽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유기작물 재배. 유기작물을 재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약, 화학비료 안 되죠. 그래서 친환경 인증에 우리가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축산, 유기가공식품, 유기재배, 그 다음에 비식용 유기가공품 여기가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 친환경 인증하고 유기농업 인증하고는 달라요. 그런 부분.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유기식품 생산, 제조, 가공에 관련된 내용, 유기식품 인정기준, 유기가공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정기준, 그 다음에 무농약 농산물 취급에 관련된 인정, 유기가공식품 95% 이상이냐, 70% 이상이냐, 70% 미만이냐, 여기는 반드시 잡아놓으세요. 앞으로 나올 겁니다. 코덱스 유기식품 가이드라인 잡아놓고요. 최종지 선정 조건, 최종 적기 판정. 요거는 종자기능사에서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자기능사에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전처리. 예냉과 큐어링이 있는데 예냉, 큐어링 다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예냉의 방식. 자, 강제 통풍식이냐, 차압 통풍식이냐, 냉수 냉각식이냐, 진공 예냉이냐. 요거는 종자기능사는 이미 2번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업 기능사도 여기는 건드릴 거예요. 앞으로 건드릴 겁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건드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농산물 저장의 CA 저장, MA 저장. 자, 그리고 CA 저장과 MA 저장의 공통점, 다른 점 여기 잡아놨어요. 요거는 종자기능사, 유기농기능사 공통문제. 수확 후 주의 생리작용. 자, 에틸렌 작용 많이 일어나는 거, 사과 요런 거. 그 다음에 에틸렌 작용 적게 일어나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수확물을 수확하면 뭐 에틸렌 생성이 늘어난다, 호흡이 늘어난다, 증산작용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자, 유기농업 생산에는 유기재배원리 벽시염수선. 그 벽시염수선을 왜 해주는 거예요? 자, 매배 같은 경우는 1.13의 비중을 맞춰서 소금물을 비중기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벽시를 넣어주면 떤 벽시와 가라앉은 벽시가 나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충실한 종자를 가려내는 거는 물속에 가라앉은 걸
골라내면 되죠. 그래서 벽시움 염수선의 재배 원리, 그 다음에 냉수온탕 침법. 요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새로 들어간 내용이니까 봐주셔야 돼요. 유기작부 체계 계속 나왔던 거예요. 윤작, 답존윤환, 정의, 효과, 그 다음에 작부 체계에 해당되는 게 누가 있냐, 대전법부터 그 다음에 자유작까지, 답존윤환까지 효과 방식 다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작물의 기지. 자, 우리가 항상 연작, 기지, 윤작을 묶어달랬어요. 연작은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는 거. 기지는 동일한 포장에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했을 때 작물의 수량이 뚜렷하게 나빠지는 거. 윤작은 돌려짓기죠. 그래서 기지를 해피하게 위해서 윤작을 한다. 연작을 회피하기 위해서 윤작을 한다. 맞죠? 그러면 기지 현상이 나타나는 게 표가 있어요. 자, 10년 이상이 나타난다. 5년에서 7년이 나타난다. 요런 표. 요거 이미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토 깊이. 복토라는 거는 종자를 심고 종자 크기, 종자 부피의 두세 배 흙을 덮어주는 건데 복토 깊이. 그리고 파종과 이식, 정지파종 이식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유기농업 산업기사, 유기농업 기능사 기출문제로 들어갔는데 유기농업 기사나 산업기사에 기능사에 관련된 기출문제 다 집어넣어놨어요. 10년치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유기농업 기능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재교재에다가 기출문제 조금 더 집어넣어서 유기농업 기사, 산업기사도 요거 교재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1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기출문제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복원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출모의고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인강을 이론 강의를 한두 번 듣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면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요게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내용을 다 묶어놨어요. 토양이면 토양에 관련된 거, 탄질비면 탄질비, 그 다음에 퇴비면 퇴비, 요게 유기농업 자재면 유기농업 자재, 이런 걸 다 묶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페이지가 기출문제가 늘어날수록 기출 모의고사도 페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미지수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교재 목차를 보시면서 중요한 데는 포스트잇으로 미리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는 데 시간을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 자, 교재 목차가 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 강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제 OT 영상은 꼭 들어보시라 그랬죠. OT 영상을 들어보시고 실제 어디까지 내가 공부 방향을 설정해야 되냐.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떨어져요. 기출문제만. 왜냐하면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쉽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항상 분석해서 거기에 관련된 주변 내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OT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만 믿고 제 교재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격증은요, 기본적으로 박리담회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은요, 교재를 다양하게 여기서 다운받고 저기서 다운받은 교재하면 떨어져요. 정확하게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그 정확한 정보에 정확한 교재 하나만 잡고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의 교재를 지금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도 대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합격으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 외치면서 합격! 자, 모든 선생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 합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선생님들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